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오늘 먼저 보게서 소개할 게임은 바로 여기 있는 코아트이라는 게임입니다. 벌써 앞 표지에서부터 이렇게 형형색색의 색깔로 화려한 축제의 느낌이 느껴지는데요. 코아틀은 나우아트로로 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또 이 나우아트로가 뭐냐? 15세기 멕시코의 고대 문명이었던 아즈텍 문명의 공용어입니다. 특히 이 표지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친구, 바로 이 친구는 바로 케찰코아틀인데, 나우아트로로 케찰코아틀은 깃털이 달린 뱀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아즈텍 문명이 테마인인 만큼 신에게의 숭배가 빠질 수가 없겠죠. 때문에 저희들은 신을 숭배하는 사제들이 돼서 예언카드와 사원카드들에 맞게 코아틀을 제작해서 토너먼트에서 승리해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우선 코아틀의 첫인상은 보통 아즈텍 문명 테마 하면은 약간의 좀 저채도 게임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코아틀은 한 톤 밝은 분위기와 앞서 언급했던 그 축제의 느낌이 물씬 난다는 점에 있어서 좀 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아즈텍 문명의 테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봉을 하면은 구성품에 맞춰서 짜여져 있는 트레이와 개봉을 하면 보이는 그 알록달록한 코아틀 조각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쁘기만 하고 또 게임성은 좀 아쉬움이 많았던 그런 게임들과는 다르게 코아틀은 기게이트 2.0대의 기준으로 그 패밀리 기준의 난이도를 띄고 있고요. 그리고 플레이 타임 또한 30분에서 60분 플레이 타임으로 준수한 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인원 또한 1인에서 4인까지 커버하는 활방 미인의 스펙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국에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는 1인풀을 특히 지원한다는 점에 있어서 참 여러모로 뭔가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 기획이 잘 된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코아틀을 만든 두 분의 공동 작가가 있는데요. 공식적인 첫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첫 작품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그런 스펙들을 갖췄고 지금 현재까지 2020년 또 21년 여러 패밀리 부분 보드게임 시상식에 벌써 노미네이트 돼 있는 걸 보면은 굉장히 똑똑하게 만들어낸 작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생각은 플레이를 해보면 확신으로 확고해지게 됩니다. 우선 룰을 들어보면 가장 먼저 패밀리 게임의 고정 강자인 스플렌더를 노리고 출시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닮아있는 구석들이 조금 있습니다. 먼저 스플렌더의 그 아름다운 보석처럼 코아틀 또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조각들이 있다는 점과 4차례 액션 때 할 수 있는 행동이 가져오거나 혹은 가져왔던 것을 완성해서 조립해 점수화하거나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스플렌더에서 보석을 가져오거나 혹은 카드를 사거나 하는 형태와 비슷합니다. 다만 게임이 끝나는 트리거 조건이 스플렌더는 15점을 달성하면 끝나는 종료 조건인데요. 코아틀은 그것과는 다르게 누군가가 세 번째의 코아틀을 완성하게 되면 게임이 종료 트리거가 발동됩니다. 세 번째의 코아틀이 완성되면 남은 사람들은 한 턴 내지 두 턴까지 추가로 진행을 하고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바로 이 종료 조건의 한 끗 차이가 앞으로 이어서 설명할 코아틀의 극명한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분위기의 느낌은 스플렌더의 그 대치 상황과 비슷합니다. 플레이어 모두가 공유하는 중앙에 자원 공급처가 있고요. 그것들을 점수화하는 예언 카드라든지 사원 카드를 게임하는 플레이어 모두가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싸움과 더불어 눈치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아무것도 없이 처음에 시작하는 스플렌더와 다르게 코아틀은 각자 서로가 모르게 예언 카드를 나눠 갖고 시작하는데요. 이 비공개로 나눠 갖는 그 예언 카드 때문에 아무래도 비대칭 시작이다 보니 서로 다른 양상의 루트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뭐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약간의 뭔가 잽잽 그렇게 견제하는 느낌으로 게임이 진행되는데요. 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조각들을 공급처에서 가져오다 보면은 중앙의 공급처에 코아틀 조각이 다 떨어져 갈 때쯤이면 그 삘이 옵니다. 이 게임 바로 이 맛이구나 라고 말이죠. 공급판은 중앙 지역에 머리와 꼬리가 놓이는 영역과 그 가상 주변에 몸통들이 놓이는 영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때문에 코아틀 조각을 가져가게 액션을 할 경우는 중앙의 지역에서는 머리나 꼬리는 한 가지만 가져갈 수 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몸통을 가져갈 경우는 이렇게 페어로 짝지어져 있는 몸통 2개를 동시에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져와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는 공간이 한계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마음대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특히 코아틀은 한번 가져온 조각은 내가 맘대로 그 조각을 버리거나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내가 원하는 조각만 가져오고 싶은 게 기본 심리죠. 하지만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 공급처에 코아틀 조각이 채워지는 타이밍입니다. 공급처가 새롭게 다 채워지는 타이밍은 중심의 공급처 혹은 가상의 공급처 중에 다 떨어졌을 경우에 새롭게 채워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다인풀일 때는 자꾸 내가 원하는 조각이 사라져서 속상하고, 그리고 소수 인원일 때는 내가 가져가고 싶지 않은 조각들을 내가 가져가야만 돼서 속상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빠른 임기응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초반에 예언카드를 보고 어떤 전략으로 점수를 쌓아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공급처에 조각 타일이 내 뜻대로 나오지 않는다면은 전략을 빠르게 수정할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퍼즐 게임은 최근에 나온 또 퍼즐 수작 게임인 캘리코가 또 그런 느낌이었죠. 공급처에 조각들 가져오기 싫어서 패스하기 위해 코아트를 조립하는 액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코아트를 조립하기를 선택하면 조립하는데 드는 조각은 몇 개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조립하기를 선택하면 조립한 그 코아트에 대해서는 탈부착이 불가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조립된 순간 조건이 맞으면 내가 손에 들고 있던 예언 카드를 그 해당 코아트 옆에 내려놓아 붙여서 점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이 됐을 경우는 내 손에 들고 있는 신전 카드라든지 아니면 게임 중앙에 오픈되어 있는 그 신전 카드 중에 조건이 맞는 카드를 가져와서 추가적으로 또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아트 림이 한번 완성돼 버리면은 더 이상 추가로 예언 카드를 내려놓을 수 없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봐서 코아트를 계속 점수를 늘리기 위해 코아트를 길게 만들면서 최대한 완성을 안 하고 싶겠지만 미완성의 코아트를 보관도 최대 2개까지만 가능합니다. 내가 보관할 수 있는 코아트의 조각 제한이라는 점과 이것을 버릴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코아트 조각은 몇 개든지 사용해서 만들 수는 있지만 한 번 완성된 코아틀 조각은 재조립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미완성 코아틀은 총 2개까지만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제한을 두는 핵심적인 룰 때문에 이 코아틀이 상당히 재밌는 매력적인 퍼즐 게임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게임을 처음 해보시면 뭔가 예언 카드들 보면서 한 번에 최대한 많은 점수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조각 저 조각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약이 될 것 같았던 조각들이 독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어느 정도 좀 포기하면서 코아틀을 완성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앞서 말했던 코아틀의 또 다른 매력인 종료 조건이 바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코아틀을 조립할 때마다 붙여나가는 예언 카드라든지 혹은 완성할 때 붙이는 사원 카드 때문에 대략적으로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의 점수가 좀 카운팅이 돼요. 그리고 상대가 지금 욕심을 부려서 코아틀을 길게 만들면서 고득점을 노리고 있구나 라는 것도 보이죠. 이때 세 번째 코아틀이 완성되면 종료가 된다는 그 조건 때문에 후반부에 끝내기 눈치 싸움이 상당합니다. 한 사람은 길게 코아틀을 준비할 때 다른 사람이 그걸 완성 못하는 타이밍을 잡아서 순식간에 짧지만 핵심적인 코아트를 탁탁 완성하면서 끝내기 타이밍을 잡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물론 나머지 사람들이 한 턴 혹은 두 턴을 더 한다고 해도 공급처에 놓여져 있는 타일의 여건들이라든지 깔려있는 예언 카드를 봤을 때 추가적으로 넣어진 한 턴, 두 턴이 큰 의미 없이 그냥 버려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그냥 길게 무작정 늘려나가기보다는 뭔가 하나의 누가 완성되면 나도 그거에 맞춰서 하나 둘씩 완성시켜 나가면서 어느 정도 좀 서로의 페이스를 맞춰 나가는 흐름이 좀 재밌어요. 머리와 꼬리들을 챙겨가는 걸 보면서 저 친구 지금 끝낼 타이밍을 잡고 있나? 라고 상대가 가져가는 코아틀의 조각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명민한 퍼즐 요소와 영리한 눈치 싸움이 이 코아틀의 백미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솔로 플레이로 즐긴다면 난이도에 따른 AI 모드로 인해서 좀 더 퍼즐 요소가 강화된 느낌으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고요. 다인플로 즐길수록 눈치 싸움의 요소가 좀 더 강화된 느낌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플레이 인원수에 따라서 이 코아틀의 매력의 비중이 조금 달라진다는 점도 재밌습니다. 이상 똑똑하고 빠른 사제를 좋아하는 신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조각들을 모아 코아틀을 완성해 위대한 대사장이 되는 게임 코아틀이었습니다. 보린이부터 고인물까지 폭넓게 아우를 수 있는 범용성이 보장된 게임이 출시된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소개나 게임에 대한 설명은 이북게임즈가 판매하는 코아틀의 상세 페이지 설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들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